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개정 정보처리 기사 실기 오리엔테이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두목넷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왕두목 신면철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개정되는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강의 홍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꽤 많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응시 자격은 이미 여러분들 다 충족하신 상태로 필기시험을 응시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미 이제 작년에 필기 합격하시고 실기 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NCS 개정된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NC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개정된 시험 과목, 그 다음에 시험 일정,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약간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 그리고 강의 구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응시 자격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필기시험 보시면서 시험 접수하면서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나면서 다 서류 제출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류 제출이 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실기 접수 전에 접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접수 안 하시면은요, 실기시험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실기시험 접수해보고 접수가 안 되면 그날 바로 여러분들 서류 제출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학사나 아니면 경력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 같은 경우는 4년제 또는 6년제, 5년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학년이에요. 4학년, 5학년, 6학년에 1학기 이후부터 응시 가능한 것이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자, 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졸업한 뒤에 2년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학점은행일 경우에는 106학점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제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되시면 되고요. 또 기능사 취득,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정보처리 기능사를 취득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1년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3년이 되겠고요. 산업기사 취득하시고 실무 경력 1년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경력 또는 학력, 여기에 전공 제한 및 직렬 제한은 없습니다. 즉,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컴퓨터에 관련된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더라도 이 시험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자격증 중에 딱 3개. 딱 3개예요.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응시에 직렬이나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국민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응시자 수를 나타내는 1, 2, 3 안에 들어가는 시험이 정보처리 기사가 됐죠. 그러나 점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시험이 점점 전공생들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비전공이신 분들은 조금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이 그게 맞기도 합니다. 솔직히. 자, NCS입니다. 자, NCS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가 국가자격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내에 정말 별의별 자격증이 엄청 많습니다. 그 종류만도 수천 가지가 되고요. 이 자격시장을 그냥 열어놓다 보니까 정말 너무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 대한민국 이때부터 이제 이거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 그 다음에 독일, 이쪽엔 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를 갖다가 국내 기준에 맞게 계속 개발해 옵니다. 그래서 거의 2013년도에 확정이 되지요. 이때부터 이제 국가에서 얘를 뭘로 하냐면 핵심 국정 과제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얘네를 전체 국내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NCS 기반이 아닌 경우 니네 승인 안 내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에 이제 QNS에서 시험 보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얘네가 좀 늦춰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험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커말이나 워드 이 시험들 NCS 기반으로 이름이 붙게 되죠. 전산 세무회계 마찬가지 다 앞에 NCS가 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 시험 내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어떤 수행 준거들이 있거든요. 그 준거에 맞춰서 약 1, 2% 정도의 변경만 있었을 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바로 정보처리 기사랑
이 큐네시스 시험 보는 시험이에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 두 시험이 이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바로 NCS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목표로 해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시험이 두 번이 변경이 됐어요. 이 사이에. 필기 말고 실기가요. 2018년도에도 개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개정이 되면서 걷어내지고 이제 2020년도에 시험이 이제 NCS 기반으로 완전 변경이 되겠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정보처리 기사 필기인 것 같고요. 나머지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실기 시험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 이렇게 개정이 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까요? 감 잡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감 떨어질 때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자, NCS 개념도인데요. 간단하게 즉 산업 현장과 또는 우리가 교육훈련기관에서 우리가 지정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어느 정도 맞느냐 그거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해내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NCS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정보처리 기사 학습 모듈이 쭉 있거든요. 우리 지금 실기 같은 경우는 총 12개예요. 그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이렇게 책자로 다 이렇게 제본해서 우리 할 수도 있어요. 매뉴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개정된 정보처리 기사 실기는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총 시험 모듈은 12개입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건 학습 단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구하는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L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NCS는요 총 2레벨부터 시작해가지고 8레벨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입사원, 요거는 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5레벨 거의 다 대부분 이 5, 6레벨 같은 경우 필기에는 6레벨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보통 과장님, 부장님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과 기초기술 활용은 레벨 3, 신입사원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기존에 다 했던 거거든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SQL 응용,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 구현, 얘네가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우리 2019년까지의 시험 내용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구축과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또 여기에 보면 뭐 테스트 관리나 여기 있는 통합 구현, 화면 설계 얘네도 어떻게 보면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작년까지 봤던 순서도에 코딩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공언을 했죠. 순서도는 더 이상 내지 않겠다. 2019년까지 순서도가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순서도를 내지 않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존에 나왔던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기본 데이터베이스 이론 설계 과정 부분과 SQL 부분 그리고 C 코드 여기까지가 시험 개정 전에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기술 동향, 전산 영어, 업무 프로세스 뭐 등등등 이렇게 되는데 또 그 부분은 신기술 동향과 전산 영어 부분은 사실 시험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전산 영어는 특히 신기술 동향은 그나마 비전공들이 많이 응시하니까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의미에서 존재할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걔네 다 걷어내졌어요. 이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이 막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2004년 마지막 시험부터입니다. 그때 처음 나왔던 게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업무 프로세스가 뭘까? 어떤 회사에서 업무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용어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계속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약 15점에서 20점 정도 할당하는 부분. 바로 그게 거기에 나왔던 애들이 바로 요구사항이에요. 이런 업무가 있는데 니네가 어떻게 처리해 줄 거야? 이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걔네들이에요, 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기초기술 활용 얘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있는 SQL과 이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전 기출문제에 그대로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구사항과 그 외에 나머지 애들, 얘네들은 용어 관련해서 단답형,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왔었냐면 A4 용지로 시험지를 주는데 보통 3페이지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로 업무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두목넷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떤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론과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괄호 채워가지고 여기에 답을 넣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런 문제들로 나머지가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자,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이 색칠한 부분들, 즉 SQL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에선 그대로 예전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소프트웨어 개발 모발 구축과 프로그래밍 언어, 이쪽은 우리 C 언어, 그리고 자바, 또 이야기하는 건 파이썬도 있어요. 파이썬,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문제에 출제하겠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작년까지 계속 봤거든요. 공단에서 시험을 갑자기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요. 재작년에 합격하고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신 분들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전혀 생뚱맞은 문제가 나오면 나는 기존에 지금 필기부터 실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야, 이거 갑자기 시험 바뀌면 난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회 합격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3번 봤어요. 공부 열심히 뺑뺑 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억울해. 오케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어도 60점 정도는,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60점 정도는 이전 기출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건 전제를 달고, 저는 정보처리 강의를 언제부터 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4년 마지막 시험부터 제가 책을 집필하고 그때부터 정보처리 기사 실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강희영 선생님이 하고 계시죠. 필기는 계속 해왔어요. 책 집필도 했었고 실기도 그때도 계속 집필을 6년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 야, 그래도 야, 통밥이 있는데 야,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달라는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출제 방식은요. 문항수는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답형이에요. 필답형. 서술형 직접 작성합니다. 자필로 작성합니다. 시험은 9시 30분부터고요. 여기에 이제 20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분 전이라고 강영 선생님이 수정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 미리 입시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9시 30분부터 시작이니까 9시까지는 시험장에 가시란 얘기고요. 총 시험 시간은요. 2시간 30분 주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깁니다. 충분하게 읽어보고 또 자필로 직접 쓰셔야 돼요. 얘는 작업형도 아니고 OMR도 아닙니다. 직접 본인이 시험지에 답을 적습니다. 시험 방식은 이전 시험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에 우리 나오는 이 모듈들이에요. 얘는 전체적으로 무슨 모듈이냐면은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실기 모듈이에요. 자, 그러면 보셔야 됩니다. 이 전체가 필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12개를 고릅니다. 12개를 골라서 실기 시험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똑같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 뭐가 좋으냐? 필기 공부하면 실기 공부가 자동으로 돼. 오, 너무 좋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시험 봐보시면은 필기와 실기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시험을 너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존의 우리 정보처리 기사나 사무자동화는요. 필기랑 실기랑 내용이 완전히 달라. 필기 따로 실기 따로야. 그런데 이제는 필기랑 실기랑 같아요. 내용 범위가. 그리고 얘네가요. 여러분들 앞에서 NCS 모듈이라고 말씀드렸죠? NCS 사이트에서 그 학습 단위 및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으면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얘네 제본에서 저희는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쪽은 이론에 대한 내용, 뒤에는 실제 수행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도 앞쪽에 있는 이론 내용 그리고 뒤에 직접 실무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배점에 대해서 야, 이전 시험 문제가 적어도 60%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회 시험, 2회 시험, 3회 시험 가면서 점점 과거 시험의 흔적을 지울 겁니다. 한 번에 바꾸진 못하지만 얘네를 1회 때는 60%, 2회 때는 50%, 3회 때는 40%, 그리고 내년 되면 점점점 갈아엎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을 여러 번 거쳐오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시험을 한 번에 개정을 하지 못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60%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번 1회 시험까지, 2회 시험까지, 길면 3회까지고요. 이제 내년 가면 그 기반에서 20%씩만 바꿔도 1년이면 60%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됐죠? 자, 이 강의는요, 저하고 강영 선생님이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영 선생님이 프로그래밍 쪽과 데이터베이스 쪽, 이쪽을 맡아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 내밀고 전자칠판으로 저는 하진 않고, 이 화면으로 깔끔하게 강의를 제공하고요. 강영 선생님은 이게 익숙하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다음에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살아있습니다. 자, 목소리만 나오지. 자, 시험 일정에 대한 건데요. 이게 그저께 시험이 큐넷에 확정 공지가 났습니다. 1회 필기 시험이 연기가 됐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미용실을 갔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좀 깔끔하게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미용실 사장님도 너무 힘들다고 요즘에. 참 저희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힘드시고요. 외부 외출을 잘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잠깐 사람들 없을 때 사람 없는데 이렇게散歩하고 이런 거 정도 괜찮습니다. 사람 접촉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없는 때 잠깐 바람 쐬고 하십시오. 또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람 접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시험이 우선은 1회 필기 시험이요. 연기가 됐습니다. 언제로요? 4월 25일로요. 필기 발표일은 좀 빨리 하네요. 5월 6일 날 합니다. 그리고 자격서류 제출은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실 때 미리 하시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 하셨을 거고, 만약 못 하셨다면 이때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때까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 그래서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기존에 우리 시험 일정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시험 일정은 여러분들 2019년 3회 필기 합격자까지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아셨죠? 이때만 응시가 가능해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여기에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시험을 접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4월 25일 날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있죠. 필기 아직 시험이 진행이 안 됐어. 그래서 4월 25일 날 시험 보시는 분들은 특별 시험 있어요. 수시 특별 시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시험 접수를 합니다. 즉 시험 접수가 다르다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때 접수, 그리고 지금 올해 2020년 필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때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시험일은 맞춰서 5월 24일까지 한 번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도 약간 달라요. 한 번에 봅니다. 시험 2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보신 분들, 올해 보신 분들 다 5월 24일 날 시험을 보고, 지금 기존에는 아마 이게 4월 며칠이었을 거예요. 시험이 5월 10일인가 4월 며칠이었는데 5월 24일로 시험이 연기가 되면서, 이게 사실은요 1회 실기시험 일정이 정보처리 기사는 한 번만 보지만 사무자동화나 기타 작업형 같은 경우는 약 12일 동안 시험을 봐요. 그 기간 안에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그 마지막 날 꾸역꾸역 넣어서 전체적인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본다. 꼭 주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1회 필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때 접수하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가 이따 어차피 나니까. 그러나 작년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이때 접수 못해요. 이분들은 여기 접수 못해요. 언제 한다고요?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하셔야 돼요. 오케이? 대신에 시험은 언제 본다고요? 같은 날 5월 24일 날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시 시험을 본 경우는 역대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입니다. 그 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큰 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진행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뒤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다음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나머지 2회, 3회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대로 진행. 오케이. 자, 그러면 강의 구성하고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교재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제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정보처리 기사 실기 교재는 총 3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들춰보고 그리고 저자분들이나 또는 출판사분들과 많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수제비. 저 정말 좋아합니다. 수제비. 정말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이 교재 굉장히 간략하게 잘 되어 있어요.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실기를 합격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게 됐고 기본 강의가 있어요. 각 모듈별로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고 확인 문제가 바로 뒤에 붙어 있는데 얘네는요 뒤에 한 번에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를 쪼개겠다는 거예요. 1장의 기본 그 다음에 확인 문제가 있는데 확인 문제는 뒤에 마지막에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 3권 나와 있는 책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기는 한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책들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린 말씀처럼 예전의 기출문제나 예전 시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가 시험이 또 한 회 한 회 지내가면 올해만 해도 3번 보잖아요. 그때마다 확인 문제만 따로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릴 예정이고 또 기출문제 요거는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되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보충 자료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책값이 기존에 여러분이 인터넷 뒤져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3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책값이 좀 올라서 아마 판매가가 27,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고요. 시험도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너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험이 이렇게 개정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정이 됐으면 조금은 정보를 줬었습니다. 예전에 솔직하게 공단에서 뭐 공개 문제나 이런 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을 참조해서 강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100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큰 대양에 떠있는 길 잃은 보트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망망대해를 너무 하염없이 헤매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지금까지 약 15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강영 선생님도 마찬가지. 개발자 강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분석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통밥이 길어요. 커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정보처리 기사 실기 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